회생만은 안 해. 파산만은 죽어도 안 해.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생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이거를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요새 정말 좀 화두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제 네. 부동산 열풍으로 인한 영끌족이라는 문제 자체가 자기가 받는 어떤 급여 소득은 일정한데 거기에서 자기가 플랜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. 이자는 뭐 내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월급의 몇 퍼센트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올라갔잖아요. 맞아요.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진짜 회생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저라면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는 시점인 것 같아요. 보통은 다들 이제 소득이 한 분에게만 있거나 또는 맞벌이거나 할 텐데 예전에 그런 기사를 봤는데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. 재산이 없는 분이 아닌데 소득으로 대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런 경우가 회생에서 봤을 때는 거의 초기 단계거든요. 이러다가 소득으로 생활이 도저히 안 되면은 조금씩 주변에서 대출을 받고 카드론 받고 그래서 한두 달 메꾸다가 신용도 안 좋아지고 이자는 더 올라가고 뭐 이런 건데 사실 지금 금리가 회생하시는 분들처럼 높은 금리는 아니에요. 회생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10%에서 18%, 20%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게 변동금리에다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담보 그 대출 금액 자체가 높잖아요. 그러면은 1%, 2%의 영향을 엄청 크게 받아가지고 뭐 200만 원 대출 내시던 분이 400씩 내고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 뭐 2%대 왜 이렇게 옛날에 대출이 있다가 이게 지금 12월이죠? 지금 몇 달 만에 거의 6%대, 7%대 그러니까 최저 그 정도의 대출이신 분들이라 당연히 감당이 안 되실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결국에는 그때 딱 돌아봤을 때 내가 버는 돈을 다 합해서 봐도 몇 달 못 버티겠네 하면 그때부터 사실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시점에서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지 회생이 조건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될까? 예를 들면 6개월이 지나면 풀릴까? 내가 6개월만 퇴직금 땡기고 뭐 땡기고 해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? 자산 팔고 뭐 팔고 해서 버틸 수 있을까?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물론 시장에 대한 가격을 예측할 수는 없죠. 근데 대부분은 내년까지 계속 침체기가 이어질 거라고 하고 고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대출을 더 빌려서 해결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의 문의가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또 문제가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. 뭐가 어렵냐면은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그리고 담보 15억 까지 총 25억까지만 회생이 되거든요. 상가 하나, 빌라 두 채, 뭐 아파트 한 채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계시면 조건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. 담보 15억에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 거라서 내가 임차인한테 돌려 전세보증금도 액수평가할 때는 저희 담보로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넘을 수도 있어서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장 오셔도 저희가 못 해드리고 몇 가지가 처분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처분을 이제 못하는 것들도 지금 되게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그쵸. 처분한다고 돈이 남는 게 아니고 돈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맞아요.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아서 네. 근데 그런 분들께는 제일 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변호사님 입장에서나 이제 저희도 뭐 촬영을 보고 하면은 회생이랑 파산이라는 제도가 참 우리 곁에 있다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진짜 와 이거 진짜 인생 끝자락에 약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. 맞아요. 좀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좀 있을까? 그 저는 오히려 내가 평생 이런 거를 생각할 줄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은 이유가 그런 분들의 신용 상태를 보면 너무 멀쩡하거든요. 소득도 또 안정적이셨고 쓰는 거 뭐 이런 거를 다 빼더라도 매달 남는 분 보통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었는데 변동 금리 자체에 되게 취약하신 분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게 손절이라는 게 주식이야. 팔면 팔리기라도 하는데 부동산은 무겁잖아요, 물건이. 그러다 보니까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안 팔리는 거다 보니까 약간 패닉이 오시는 것 같아요.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? 근데 모르겠어요. 개인회생을 익숙하게 알고 계시고 내 주변에 누군가는 다 회생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평생 진짜 무슨 자산을 강제적으로 처분당하고 내가
내가 뭐 신용카드도 못 쓰고 대출도 몇 년 안 나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거를 자꾸 억지로 버티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떻게 빠져나오는 게 가장 이 상황을 빨리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나 혼자 힘으로 극복하려고 했을 때 3년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 이게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를 할 수도 있는 거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회생만은 안 해. 뭐 파산만은 죽어도 안 해.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생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이거를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상담을 해보는 건 좋다. 네. 그리고 오히려 변호사님이니까 더 잘 봐주지 않을까요? 맞아요. 부동산 전문이니까. 맞아요.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. 네, 그러니까 뭐 여기를 왜 샀지? 뭐 이런 거는 네, 제가 판단할 부분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 거지. 아 이런 것들은 좀 팔리기가 어렵겠다.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래된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축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거래 관행들이나 이런 건 알고 있으니까 같이 판단을 해드리는 거죠.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